제대로 된 투자 설명 없이 불완전하게 판매했다 질타는 하고 있으나 아직 배상안은 미확정 상태. 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부. 2018년 1월 33,000포인트가 넘었던 홍콩 항생지수 2024년 올해 1월 15,000포인트를 붕괴하면서 반토막이 났죠. 도대체 홍콩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운을 모아서 용사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테마, 몰락하는 홍콩 증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가? 먼저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죠.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 사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콩 H지수 풀네임은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 약자로 HSCI 지수라고 합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그중에서 50개만 추려서 지수화시킨 것이죠. 이 홍콩 H지수가 전체 지수인 홍콩 항생 지수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2015년 15,000포인트에 육박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지수가 최근 5,000선도 붕괴해 가면서 현재는 5,000포인트 초반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어마무지하게 판매한 ELS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홍콩 H지수와 관련된 그 ELS가 뭔지를 아셔야겠죠? 이 용사부 되도록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발행된 사례를 보고 설명드린 것이 가장 좋은데 만기 3년짜리로 발행된 것이 많아요. 원금 비보장형, 그 다음에 파생상품처럼 기초자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사례로 본 ELS는 기초자산이 3개예요. 홍콩 H지수, 코스피 200, 그리고 S&P 500이죠.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안 될 수도 있군요. 연 8.5%. 수익 구조는 스텝다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만기가 3년인데 그 이전의 상환도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고요. 여기서 조기 상환 조건을 보면 6개월마다 자산 가격을 확인한다고 해요. 최초 기준 가격이 6개월이 지났을 때 90%.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홍콩 H지수, 코스피 100, S&P 500 그 지수가 100포인트라고 그냥 가정해 봅시다.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90포인트 이상만 되면 조기 상환한다. 원금과 이자를 주고, 만약에 그 밑으로 지수가 되어 있다면 어때요? 다시 6개월 뒤로 넘어가죠. 근데 6개월 뒤 12개월 차,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난 18개월,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85%. 좀 더 빠져도 된다. 스텝이 다운된다. 90%, 85%. 그다음에 2년째 될 때는 80% 이상이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운이 나쁘게 70포인트까지, 즉 30% 정도 빠져도 어떻게 돼요? 만기 때 원금과 연 8.5%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낙인 조건이라고 있죠. 운영 중에 3개의 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50% 이상 빠졌다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이 확정됩니다. 만약에 코스피 200과 S&P 500은 올랐는데 홍콩 H지수가 가입 시점 지수보다 35% 빠졌다? 손실률은 35%로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수익은 없고 원금에서 35%가 손실나서 상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낙인에 걸리지 않았다면 70%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홍콩 H지수가 기초자산으로 들어간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가 지금에 와서 왜 문제가 될까요?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H지수가 포함된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 3천억. 이 중에 79.8% 대부분이죠. 15조 4천억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보통 ELS 만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년짜리를 많이 팔았다고 했죠. 그러면 올해 2024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ELS는 언제 팔았을까요? 3년 전에 2021
2021년도에 팔았겠군요. 그때 당시 홍콩 H 지수가 어떤 위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2021년 홍콩 H 지수를 살펴보면 2021년 2월 고점을 형성합니다. 12,271포인트. 그리고 계속 내려요. 그 이후 12월 저점 8,011포인트. 지금은 5,000포인트 초반대. 계속 내린 12월 저점보다 훨씬 낮군요. 지금이. 특히 2021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입한 ELS가 심각한데 ELS는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당시 설명하는 금융기관 직원들도 그랬고 가입한 투자자분들도 그랬고 기초지수가 무슨 개별 종목도 아니고 한나라 지수인데 설마 50%나 떨어지겠어? 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설마가 사람 잡는 꼴입니다. 살펴보았듯이 ELS는 절대 안전한 상품이 아니죠. 반대로 기초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수익률은 목표 수익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수해야 할 투자 위험은 큰데 그에 비해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은 그리 괜찮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이 용사분은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 만기 사례를 볼까요? 올해 초부터 그 2월 7일까지 홍콩 H지수 ELS에서 발생한 총 손실 규모, 이건 확정된 거예요. 6,630억. 엄청난 투자자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평균 손실률 53.8%. 100만 원 투자했다면 462만 원 가져갔다는 거네요.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 규모가 만기가 됩니다. 홍콩 H지수가 살아나면 모르겠으나 추정 손실은 3에서 4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60, 70대 노인분들이 실제로 다수 가입되어 있고요. 노후 자금을 모두 날렸다라는 애달픈 사연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에 나서서 이 ELS를 판매한 금융권에게 고위험 고난도 금융상품을 그런 위험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제대로 된 투자 설명 없이 불완전하게 판매했다 질타는 하고 있으나 아직 배상안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지금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ELS 등을 통해 큰 피해를 입힌 홍콩 증시의 몰락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한때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 소위 말해 금융의 허브라고 불렸던 도시입니다. 그 몰락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중국 정부의 홍콩 탄압입니다. 2019년 기억나시나요? 홍콩 민주화 운동. 특히 그 이후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민주화 운동 이후 중국 정부가 시행한 법이 국가보안법. 이건 무슨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때 같은 느낌이 들죠. 100년간 영국 지배하에 누렸던 자유가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부작용이 경제, 인구적 측면,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홍콩 A등급 아주 좋은 시내 중심부의 사무실 빌딩 공실률은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오른 거죠. 왜 이럴까요? 자, 첫 번째, 중국의 통제 강화로 또 홍콩에 진출한 미국, 영국, 또 유럽 등 외국계 금융사들이 권한가 완전히 둔화됐고 이들이 철수하면서 공실률도 올랐다라는 평가인데 실제로 모건 스탠리, JP 모건, 도이치방크, 스탠다드 차타드, 페덱스는 유통회사죠. 홍콩에 있던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모두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이런 것을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홍콩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상장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홍콩 증시에도 무려 55개, 55개 기업이 상장 폐지했고 앞으로 10개 기업 정도가 상장 폐지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해 주민 6만 명이 순유출되었다고 공식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것인데 2019년 7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 대부분은 중국의 국가보안법, 사회주의적 교육 방식, 억압적 통치에 대한 염증을 느낀 홍콩 원주민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홍콩 증시의 몰락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홍콩 증시에
많은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인데 그중에 또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국 부동산 시장은 국내 총생산 2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중추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 헝다 등 완전 부도가 나고 있죠. 얘네들이 다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었어요. 가가 고점 대비 90% 폭락을 했고 홍콩 증시에서 퇴출됐죠. 이러니 뭐 홍콩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말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중국 최대 민영 자산 관리 회사 중즈 그룹이라고 했는데 파산 신청을 했어요. 중국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또 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외국계 자금 이탈 가속, 기대에 못 미치는 엔데믹 이후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전 세계 금융 종사자들이 선정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라는 거 있어요. 이거 제가 딜러 할 때 저도 참여했었는데 2년 연속 싱가포르에 밀리고 있죠. 중국 정부 발표하면서 42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증시 부양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홍콩 증시는 반짝했을 뿐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홍콩 H지수 관련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홍콩 증시 몰락의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홍콩 증시가 살아나려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살아나야 되겠군요. 그러나 단기간 내 중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콩 H지수 관련된 피해는 좀 더 커질 공산이 크고요. 그 이후 올해는 지나야 중국 증시, 중국 기업의 실적 회복과 더불어 홍콩 증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